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정전에 대한 경험을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집에 승합을 해서 이런 충전 박스를 설치했습니다. 진작에 설치할 걸, 정말 이걸 설치하고 정말 엄청난 편의성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충전에 대한 압박이 없어진 거죠. 집에서 이제 고속으로 충전하다 보니까 뭐 집에서 고속이라 봤자 슈퍼차저 정도는 아닙니다. 그치만 미국은 220V가 아니라 110V입니다. 그래서 보통 라인당 한 1kW 조금 넘는 파워를 끌어 쓸 수 있는데, 이 박스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참고로 저는 어떠한 협찬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다 제 돈 주고 다 산 것입니다. 어떠한 협찬도 없는데 테슬라에게는 협찬을 받고 싶네요, 정말. 왜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설치하고 9kW 조금 넘게 이제 충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거의 9배 빠른?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속도가 시간당 지금 40A로 지금 설정을 해놨으니까 9.6kW군요. 그래서 모델 Y 같은 경우는 시간당 한 36마일? 그러면 거의 한 55km 넘는, 거의 60km에 육박하는 시간당? 그러니까 출퇴근하고 어디 갔다 와도 한두 시간이면 다 충전돼 버립니다. 그래서 신나가지고 이제 충전 같은 걸 좀 생각 안 해도 된다, 그런 압박에서 벗어나서 제가 그냥 여유롭게 막 썼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굳이 집에 와도 별로 이제 꽂질 않는 거죠. 어차피 한두 시간이면 다 충전돼 버리니까 좀 충전 안 해놨다가도 충전해야지, 아니면은 어딜 나갈 때 좀 미리 가서 꽂아 놓으면은 거의 금방 풀로 충전되는 그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집밥이 있으면 전기차의 사용성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반면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나서 지역 전체가 진짜 셧다운이 돼버리면 그게 문제였는데요. 요 며칠 사이에 이 박스에 적응돼가지고 신나게 그냥 잊어먹고 다니다가 불싸 이게 정전이 됐을 때 하필 제가 충전을 이렇게 잘 해놓지 않아서 낮은 상태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또 이제 심쿵심쿵하게 되는, 배터리 용량이 거의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슈퍼차저를 갔어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정전이 되면요, 대체적으로 하루 이틀에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생각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종종 옵니다. 그러니까 주변 직장 동료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3년, 5년, 허리케인이 왔을 때는 지금도 지역 주민분들 얘기 들어보면 제가 사는 존은 벌써 고쳐졌지만 다른 존은 아직도 파워가 안 들어오는, 출퇴근하러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신호등이 아직 꺼진 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제 걱정이 돼서 결국 슈퍼차저를 갔죠. 근데 그 가까운 슈퍼차저도 역시나 지역이 날아가다 보니까 슈퍼차저 역시 그러니까 파워를 잃어서 충전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더 이제 마음이 다급해져서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결국 예전에 갔던 이 V3 슈퍼차저를 다시 가게 돼서, 좀 거리가 있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왜냐면 정전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가서 이제 잘 충전하고 돌아왔는데요. 이렇듯 이렇게 정전이 되면은 아직 생각외로 조금 불편한 점들이 생기더라고요. 반면에 아직 내연기관이랑 비교해보면 이런 불편한 점이 있지만, 지금 전기차 회사들 중에서 혹은 충전 인프라를 이렇게 제공해주는 회사가 있냐는 거죠. 급하면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충전하러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리퍼럴 코드를 써주신 분들에게 정말 이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별로 쓸 일이 없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정말 최근에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이 테슬라는 역시나 이런 정전에 대비해서, 어제 파워팩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전에 대비해서 충전소 옆에 파워팩, 파워월이죠. 이게 이름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두 이름을 이제 혼동해서 쓰는데, 파워를 설치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정전에 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테슬라는 파워를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지금 스테이션은 정전이 되더라도 하루 이틀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에 대해서 어제 살짝 제가 틀린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댓글에 구독자님께서 아주 잘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체 큰 스토리에 영향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KC 마크는 받았는데 이게 한국에 되게 인증 기준들이 참 많더라고요.
KBIA를 못 받았습니다. 여튼 KBIA 서티피케이션을 못 받아서 결국 어쨌든 한국에서는 견제라고 해야 될까, 이런 영향으로 지금 한국에서 이제 팔질 못하고 있는데요. 여튼 테슬라는 이렇게 정전 대비를 할 수 있다는 점과 지금 실제로 이걸 깔고 있죠. 그러니까 아예 밖에서 전력이 공급되지 않아도 되는 스테이션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는 이렇게 솔라셀로 다 덮어버리고 여기서 충전된 거를 파워홀에 저장해가지고 차가 오면 이제 넣어주는 시스템인 거죠. 이런 아예 자체의 충전소들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경쟁사 대비 엄청난 강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내에서,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요, 미국 내에서 이렇게 고속 충전을 운영하는 회사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테슬라만이 유일하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차츰차츰 지금 늘려간다고 그러는데, 그 또 하나, 댓글을 보니까 이 솔라시티가 따로 있는데 왜 자꾸 테슬라를 언급하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두 회사는 이미 합병이 됐고요. 제가 옛날에도 많이 다뤘었죠. 그리고 이거 내부자 거래의 냄새가 약간, 왜냐면 솔라시티 쪽에 이제 운영진, 그러니까 CEO 쪽에 이제 일론 머스크 사촌이 있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보드 멤버에는 자기 친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홈페이지 가면 제1 그 화면이 지금 솔라 루프랑 솔라셀을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딱 테슬라가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생각보다 솔라 루프 사업이 특히 솔라셀 같은 경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또 구독자님께서 제가 파워를 고려하고 있다니까 솔라셀과 같이 이제 패키지로 알아보시는 게 어떠냐고 이제 질문하셨는데, 이게 전에 제가 얘기했었는데요, 다뤘었는데, 이게 솔라 칼큘레이션이 있는데 각 지역마다 그걸 이제 넣어봐서 솔라 루프나 솔라셀을 넣는 게,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솔라 루프 사업을 하는 건데 지분까지 패키지로 팔아서, 그래야지 이제 좀 더 경제성이 나니까요. 근데 솔라셀로만 하면, 저도 이걸 계산해 봤는데 제가 이 이득을 뽑아내려면 현재 집에서 이걸 설치하고 13년인가 계산해 보면 14년 살아야지 거의 이제 본전치기가 되는, 이 섣불리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치만 파워월은 이렇게 정전 사태에서 이건 돈을 떠나서 편의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이제 직장 동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동네는 의외로 미국의 이런 좀 시골 쪽, 그렇게 시티에서 멀지도 않은데 좀만 나오면은 이렇게 정전이 되면은 막 며칠씩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미국은. 그러다 보니까 좀 오래 계신 분들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제너레이터나 이런 거를 보급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경제적 이득보다는 사용 편의성에 의해서 파워를 심각하게 저도 고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리퍼럴 코드는 사실 차를 사실 때뿐만 아니라 지금 솔라셀을 사실 때도 제 리퍼럴 코드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지만 한국에 계신 분들이 제 방송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 리퍼럴 코드를 쓰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리퍼럴 코드를 가지시고 테슬라 솔라셀을 장착하시게 되면, 이게 원래 100불이었는데 서로 아마 400불을 받는 걸로 이제 올라간 걸로, 진짜 이거는 돈으로 크레딧으로 받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혜택이 커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테슬라가 공격적으로 지금 솔라 루프 사업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점. 자, 마지막으로 경쟁사 이제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EV고 같은 경우도 GM이 이제 달려들어서 더 늘리겠다. 이게 보시면 지금 현재 2020년 6월 30 날짜에 전 미국에 있는 이제 DC 패스트 차징 스테이션의 숫자입니다. 테슬라가 1등이지만 여기 보면 EV고랑 큰 차이가 나지 않죠. 이게 좀 허수인데, 참고로 여기 CCS 타입의 완전 350kW 고속 충전을 열심히 전미로 깔고 있는 Electrify America는 이제 반쯤 쫓아왔네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10분의 짧은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조금씩 전에 했던 얘기들은 누락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에 여러 가지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이게 제가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Electrify America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면, 이거 지금 뒤에 누가 서포트하고 있냐면 폭스바겐이 지금 강력히 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요. 이게 디젤 게이트로 인해서 벌금을 내는 대신 일부 벌금을 미국 내 이런 충전소 확충에 돈을 쓰겠다고 해서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미끌고 있는 게 Electrify America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쨌든 EV고랑 테슬라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상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 이게 제가 EV고를 몇 번 써봤는데 편하지가 않거든요. 커넥션 수로 바꾸는 겁니다. 이건 로케이션 수고요. 밑에 거는. 그러니까 이 커넥션 안에 들어가서 포트가 몇 개냐를 보면 미국 내에서 지금 테슬라는 지금 8,000개가 넘었습니다. 실제로는 더 많이 건설해서. 반면에 여기 있던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가 포트로는 이제 두 번째로 치고 오죠. EV고는 심지어 3등도 아니고 4등입니다. 또한 지금 테슬라는 저렇게 자체 충전, 그러니까 전력이 끊어져도 충전할 수 있는 스테이션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스테이션을 250kW로 지금 업그레이드 하고 있죠. 지금 이 기준은 그냥 DC 패스트, 그러니까 잘 쳐줘서 이제 100kW고, 물론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는 굉장히 많이 350kW를 설치하지만, 이게 속도 차이가 평균적으로 테슬라가 여전히 월등히 빠릅니다. 평균적으로요. 그래서 저 데이터를 베이스로 스테이션당, 그러니까 로케이션당 도대체 포트가, 여긴 커넥션이라고 표시했는데 몇 개나 있냐 보면은 테슬라는 거의 10개에 가깝게 있지만, 아까 EV고가 로케이션은 참 많지만 포트 수가 적은 이유가 로케이션당 1.7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전기차가 지금 아직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테슬라 차량들이 훨씬 많다라는 걸 여기서도 알 수 있죠.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가 그나마 이제 공격적으로 나와서 한 4개쯤 까는데 이게 진짜 많이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를 봤을 때 과연 향후 2, 3년 내에 테슬라를 잡을 수 있는 회사가 나올 수 있을지, 그러니까 설령 전기차를 판다고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너무 지금 테슬라 쪽으로 기우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런 차트들의 데이터, 그러니까 최소 미국 안에서는 거의 테슬라는 너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걸 빨리 확충하지 않으면은 차가 나와도 딱히 이렇게 팔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여전히 2, 3년 내에는 이게 누가 따라올 회사가 미국 내에서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멘트를 매 영상마다 새로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보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밤에도 길 라인만 설명하다면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잘 작동합니다. 그럼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